안녕하세요. 저는 70을 목전에 둔 남자입니다. 저는 시장 한쪽에서 20여 년 넘게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IMF 시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사업을 쫄딱 말아먹고 저는 한강에 가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맘때쯤 제 가정에는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외아들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생각을 하자니 눈물이 앞을 서려 맘 놓고 떠날 수도 없었고 신세 한탄을 하며 쇠줄을 끝없이 들이켰죠. 제 아들은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당시 사춘기인지라 모든 게 불만이었고 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지며 집안이 어려워지자 오히려 철이 들었는지 절 곁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빠, 이거 내가 전단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이에요. 이거 가져가서 아빠 용돈 하세요. 세상에 중학생 아들한테 용돈 받는 아버지가 어딨답니까? 저는 차마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제 무능력한 처지가 화가 나서 괜한 분풀이를 아들에게 하며 윽박 질렀습니다. 너 지금 중학생이면 한참 공부할 나이인데 무슨 전단지 아르바이트야? 당장 그만두고 공부해. 왜 너까지 아빠를 비참하게 만드니? 라고 어깨를 흔들며 눈물을 쏟자 아들은 어쩔 줄 모르는 듯하다 저를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전 아들의 마음을 알고 돈이 되는 거라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잠도 못 자고 밤낮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고서 빚부터 갚아 나갔습니다. 제 아내도 저와 같이 일을 했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편이라 힘든 일을 하다가도 픽 쓰러지기 일쑤여서 병원비가 더 든다며 아내를 설득하고 집에서 그냥 쉬게끔 했습니다. 어린 내 아들은 철없는 사춘기도 마음껏 못 겪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그저 돈이 최고인 줄만 알고 살아 끝내는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바로 사회생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안 나온 애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 귀한 내 아들이 위험하게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이나 서빙 일을 하는 건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돈 좀 더 벌겠다며 노무 현장에 가서 몸 쓰는 일을 하다 줄곧 다쳐오기도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갔던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들이 그런 생활력 강한 아들이란 게 기쁘기는커녕 검정고시를 보게 한 후 최소한 고졸학벌로서 일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아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안 건지 일을 조금 줄인 후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바라던 대로 검정고시를 수월하게 합격했죠. 일하는 와중에서도 언제 틈틈이 공부한 건지 기특하고 대견스럽더라고요. 저와 아내가 너무나도 기뻐하니까 아들도 덩달아 웃으며 저 조금 더 여유 생기면 꼭 대학 가서 졸업장 드릴게요. 열심히 제 인생 살 테니까 제가 엄마 아빠 세계 일주 시켜드릴 때까지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아셨죠? 또래 사람들보다 피부도 더 많이 탔고 손도 거칠어진 아들은 뒤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여가며 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 했습니다. TV에 꼭 나올 수 있는 유명인이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질 수 없어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꿈이라도 꾸는 아들이 참 자랑스러웠네요. 저는 그맘때쯤에 빚을 어느 정도 청산한 뒤 번 돈으로 시장 한켠에서 더 조그맣게 얻어 호떡 가게를 차렸습니다. 아내도 그 일은 감당할 수 있었는지 저와 함께 했죠. 처음에는 반죽을 떼어와서 팔았지만 나중에는 제가 직접 반죽을 하며 숙성 상태를 보고서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밤새 연구했어요. 정성껏 만든 반죽으로 구워 만들면 아내가 포장해서 손님들에게 건네주며 팔았습니다. 노점상이지만 내 가족 먹는다 생각하고 위생상태 철저하게 해서 파니 손님들은 점차 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장사가 잘 되자 건너편, 그 다음 건너편 호떡가게가 줄지어 생겼지만 저희의 반죽을 따라올 자가 없어서 그런지 하나같이 흥하질 못했습니다. 저희는 돈을 벌어 그걸로 집과 차도 사고 아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었던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자 아버지의 가게를 이어받겠다고 2호점을 내겠다는데 저는 일단 공부에도 다 때가 있다 여겨 어차피 이거 다 네 거 될 거니까 돈 때문에 못 간 대학 지금이라도 가서 꿈을 이루라고 독려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제 말대로 순순히 모든 일을 멈추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필요하다면 학원도 다니라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1년 만에 전문대에 있는 어느 연출과의 늦깎이 대학생으로 입학했고 그때 아들 나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제2의 인생의 도약이 시작된 거였죠. 아들은 영화인의 꿈을 키우면서 공부를 하며 방학 때는 스텝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 주변에서 감각 있고 성실하다고 많이 인정받는다 했습니다. 2년의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한 후 그곳에서 쌓은 인맥으로 아들은 본격적으로 영화 바닥에 진출했어요. 성공하기 전까지는 허울 좋고 그것만큼 배고픈 직업도 없었지만 아들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고 저는 호떡 장사에서 번 돈으로 아들의 용돈을 주며 그동안 제가 못해줬던 것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꿈을 찾아갈 무렵 어느 날 진탕 술을 퍼마시고 와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나 책임질 일을 하고 말았어요. 같이 일하는 스텝인 여자가 있어 잠깐 만났는데 제 아이를 임신했대요. 나 이제 막 내 꿈을 찾으려고 발 붙이고 있는데 지금 그 여자를 책임지면 내 인생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덜컹거리더라고요. 그간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솔직히 아버지로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들을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허나 남의 집 자식도 귀한 법인데 아이까지 생긴 여자를 아들의 인생 때문에 외면한다면 그건 또 사람으로서 할 짓은 못 된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안타깝지만 아들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중서봐, 남자가 모름지기 책임질 일을 했으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본다. 아빠는 어찌됐든 너도 그 여자를 좋아해서 아이가 생긴 거잖니. 20대 후반이면 어린 나이도 아니고 가정 가진 후에 잘 되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어쩌면 그 손주가 큰 복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는 그 여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제 말을 듣자 아들은 뭘 기대한 건지 절망 어린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았고 제 말을 들은 아내는 아들이 안쓰러운 듯 감싸 안으며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여자와 함께 나타났는데 아들보다는 훨씬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미용 전문 학교를 나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며 현재 보조나 허드렛 일부터 밟아가고 있다는데 현장에서 아들과 만나 어떻게 인연이 닿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 호떡집 장사가 잘 되어서 그걸로 다른 데 투자하고 돈을 좀 만지고 있었던지라 아내는 초라한 아들의 여자를 보자 잔뜩 기고만장해져 있더라고요. 여자는 처음 본 저희를 보며 긴장이 있었고 취조하듯 묻는 아내의 질문에 몇 번이나 침을 삼켰습니다. 몇 살이고 어디 살아요? 부모님 뭐 하시지? 22살이고요.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전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동생은 아빠랑 살고 있고요. 아내의 꼬운 첫마디에 얼어붙을 것 같던 그 아이는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를 못했고 아들은 여느 때 착한 모습과는 달리 여자에게 나쁜 남자였던지 웃음기 한번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더니 TV에서 나올 법한 못되고 시건방진 예비시모의 얼굴을 하며 그 여자를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네요. 하며 가만히 있는 절더러 보태지 않는다고 옆구리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저까지 뭐라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색하게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마셔서 목 좀 축여요. 그동안 힘들게 살았을 텐데 우리가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많이 의지해요. 할아버지 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좋네요. 라고 사람 좋게 얘기하니 그제서야 조금 표정이 누그러지는 여자였습니다. 허나 아들이랑 아내는 잔뜩 표정이 일그러지며 저 인간이 미쳤나라는 심정으로 절 노려보더라고요. 여자가 간 후에 아니나 다를세라 모자가 힘을 아파야 한바탕을 했죠. 아내의 주특기인 다다다다를 듣고 있는 동안 아들은 기분 나쁜 듯 자리를 떴고 저는 아직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그저 모자의 모양새가 기가 막혀 어이없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곧 애기 아빠가 될 운명이었지만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결혼 날짜를 앞두고서 일부러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다 큰 아들을 사생활까지 문제 삼기가 그렇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아내와 큰 소리 나는 것도 지친 덕에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다 마음을 못 잡아서 그런 거라며
가끔 며느리 될 아이가 인사 올 때마다 문전박대까지 하면서 내쫓아버렸는데 끝까지 애 때문에 등 떠밀려 결혼하는 아들이 불쌍하다는 둥 오로지 아들, 그놈의 아들 편만 들더라고요. 며느리 될 아이가 홀몸도 아닌 채 우리 준다고 과일 바구니와 꽃을 들고 오며 마음에 들어보겠다고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 제가 예비 시아버지로서 미안한 만큼 돈 봉투를 손에 쥐어주고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해요, 아버님. 저한테 이렇게 대해주시는 분은 아버님밖에 없어요. 오빠도 어머님도 하나같이 제가 애 때문에 발목 잡은 거라 생각하시나 봐요. 저 그래도 뱃속 아기 때문에라도 오빠 포기 못해요, 아버님. 아무도 너한테 우리 아들 포기하라고 할 자격 없다. 난 우리 집 며느리감은 오직 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들도 곧 애기 낳고 하면 마음이 돌아올 거야. 태교에만 잘 신경 쓰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하거라. 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지만 아들의 생각지도 못한 모습을 발견한 저는 과연 결혼식이 무사히 잘 치러질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녀석이 사고를 치고야 말았어요. 저는 며느리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사돈 어른들도 다 낯선 사람들이었죠. 결혼식장에서 제가 알던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가 서 있는데 얼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뀌어도 어떻게 저렇게 손해보게 바뀌었나 아들의 눈을 탓했어요. 나이가 꽤 많아 보이는 여자였는데 성형 수상이인 얼굴에 과히 드센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미 아내와는 많이 본 듯 친해 보이는 사이였죠. 완전 저 혼자 바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도 못 봤던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들이다니. 적어도 애비로서 당연히 돌아가는 상황은 알아야 하는 게 맞거늘 아내와 아들을 따로 불러 뒤에서 난리를 치니 다들 얼굴이 굳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감쪽같이 속이냐고 하니 아들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행복보다는 책임감 운운하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어서 그냥 엄마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부모가 되면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감싸주고 믿어주는 게 맞지 않아요? 저 아버지한테 실망했고요. 앞으로는 계속 제게 이렇게 의논 없이 통보만 받으실 거예요. 라며 맺힌 게 많은 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랑 금이 간 건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내에게 어떻게 해서 며느리가 바뀐 거냐고 묻자 아내가 유감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지어머니 병환이 좀 심해져서 우리 중섭이한테 급한 돈을 빌려달라 했대요. 중섭이가 나한테 준비된 돈을 주며 이것만 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라 하더라고요. 중섭이 말 맞다나 원하는 돈 봉투 건네주며 아들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주니 바로 받고 떨어져 나갔고요. 어린 것이 돈 맛을 알아선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분명 지 엄마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을 거라니까요. 라며 또다시 괘씸했죠. 중섭이가 옛 여자한테 준 돈은 새 며느리 될 여자가 마련한 거라는데 실상을 듣고 보니 예전 아이보다 새 며느리가 더 정떨어지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들보다 10살이나 많은 여자였는데 이미 한 번 이혼 후 두 번째 결혼이라 했습니다. 어디 회사 제작사 대표라 돈이 아주 많다더이다. 그 여자한테 시아버지랍시고 따로 인사를 받은 것도 없고 저 역시 도저히 아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큰 소리를 오가다가 결혼식만 끝나고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예전 며느리 될 아이가 자꾸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찌됐던 돈으로 합의가 됐다 했고 아들은 정작 딴 사람과 결혼을 한 상태니 그 애 입장에서도 나타날 이유가 없었던 거겠죠. 뱃속 손주를 많이 기대했는데 욕심이겠지만 귀한 생명 세상 빛을 보며 사랑받고 자라길 바랬습니다. 지금 며느리 나이 상태를 봐서는 할아버지가 쉽게 될 것 같지 않아 마음은 더욱 헛헛했네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가족 간의 변화도 많이 생겼어요. 제가 호떡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더 이상 호떡 기름 냄새만 맡아도 싫다며 가게를 떠났고 아들도 2호점을 내고 싶다 할 땐 언제고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저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꿋꿋하게 장사를 유지해 나갔죠.
아내는 새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고 혼자선 새 며느리 앞에 나가기 뭐했는지 저를 설득해서 며느리네 회사를 가보자고 했는데 아내의 바람이 정 그러니 어디 그 잘난 며느리 회사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었고 작은 건물 전체를 쓰고 있었는데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사무실 안에서 사장인 며느리 곁에 보고하고 있는 고급 수트 차림의 아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될 수 있지? 우리 아들이 아주 장가 하나는 끝내주게 잘 갔어. 만약 그 후줄근한 애랑 결혼했어봐. 우리 아들이 언제 한번 저런 자리에 앉아보겠어요? 라며 멀리서 예, 며느라, 우리 왔다. 라며 당당히 얘기하는데 그러나 며느리는 그 모습이 달갑지 않았는지 귀찮은 듯 주변을 살피다 지갑에서 두둑한 현금을 아들 손에 쥐어주며 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주춤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와선 대뜸 돈을 내미는데 죄송한데 업무 중이에요. 회사에 찾아오시는 건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오셨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거 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잘 놀다 가시라는데 그렇게 하세요. 전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라며 돈만 쥐어주고 쓱 가며 지 아내 옆에 가서 해벌쭉하며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아내의 실망하는 모습을 보자니 진심으로 더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함부로 할 수는 없었지만 정말이지 속이 상했습니다. 잔뜩 풀 죽어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이깟 치사한 돈은 그냥 쟤네들 돌려주고 내가 오늘 우리 마누라한테 맛있는 거 쏜다. 어디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봐. 하며 아내를 잡아 끌었는데 씁쓸한 얼굴을 하며 겨우 걸음을 뗐네요. 그런데 참 사람 인연이 보통은 아닌 건지 마침 우리가 갔던 백화점 매대에서 예전 우리 며느리로 맞을 뻔한 애가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중섭 오빠 부모님 되시죠? 그간 잘 지내셨어요? 라며 예전에 봤을 때보다 조금 성숙된 모습으로 인사를 하는데 제 아내는 보기 민망했는지 떨떠름해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지만 그 아이는 불편해 하시지 말라고 이것저것 직원으로서 응대하며 분위기를 맞춰주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인연인데 잠깐 시간 괜찮으면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냐고 물었고 그 아이는 시간을 보며 직원 휴식 시간 낼 수 있다며 잠깐 카페를 같이 갔습니다. 저는 다른 것 제쳐두고 제일 먼저 손주 생각이 나서 여자한테 말해보았죠. 그러자 웃으며 휴대폰 속 아이의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중섭 오빠 아들이에요. 얼마나 애교도 많고 이쁜 짓을 하는지 정말 너무 소중해요. 저 지금 재혼해서 엄마 모시고 사는데 우리 남편도 제 아들을 친아들 이상으로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요. 만약 중섭 오빠와의 결혼을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제 인연 찾아간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라며 얘기를 했고 얘기 중간에 현재 남편 시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는지 이쁘고 애교 어린 목소리로 정성껏 어머님 하며 싹싹하게 대하는데 아내는 그 모습에 느끼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았어요. 지난 행동에 대해 무척이나 후회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고 아내는 창밖을 멍하니 보며 딸을 얻을 줄만 알았는데 아들을 뺏겨버렸네요. 만약 저 애를 며느리로 얻었다면 지금쯤 뭔가 좀 달라져 있을까요? 라고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새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아내는 끊임없이 다가가려 했지만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인 새 며느리는 가벼운 집안 행사들은 물론 제사고 저희 생일이고 아내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일 핑계로 코빼기도 비치질 않았고 아들 역시 저희가 짐이 된 듯 그나마 명목상 몇 번 했던 연락까지 아예 끊어지며 제3 꾸리기에 바빴습니다. 아내는 하늘의 뜻이 다했던지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지며 힘겨워했는데 그럴 때도 아들과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나중에는 돈 주는 것도 아까웠는지 우리 아들답지 않게 잔뜩 잠겨있는 목소리로 부모에게 성질까지 부리더이다. 아버지, 바쁜 사람한테 이런 일로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돈 챙기시는 것에 재미 붙이셨나 본데 아버지랑 어머니 때문에
우리 와이프 얼굴 볼 면목도 안 생겨요. 엄마 아픈 거 어디 한두 번이에요? 곧 또 괜찮아지시겠죠. 원래 어머니처럼 골골하신 분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법이니까 걱정 마세요. 저 바쁘니까 끊겠습니다. 라며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결국 외아들 이름을 끝까지 놓지 못한 채 간경화와 당뇨 합병증으로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고, 저는 먼저 간 아내 앞에서 목 놓아 울다가 지 엄마가 이리 허망하게 지 이름을 부르다 갔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린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당장에 회사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회사로 가보니 정작 현실은 더 가관이더군요. 사장님과 이사님께서는 오늘 미국 출장건으로 출국하셔서 보름 동안 회사에 안 계십니다. 라며 비서가 딱딱한 어투로 얘기하는데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출국한 시간까지 억지로 확인하니 아내가 저 세상 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한국에 있었던 파렴치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일도 중요하다지만 지 엄마가 생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모렴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내에 관해 연락을 해도 꿈쩍 않던 아들을 뒤로 한 채 아내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었습니다. 아내 앞에 서자니 사이에 유일한 사랑의 결실이었던 아들과의 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통곡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전화 연결이 끝내는 안 되고 저는 그 녀석을 온전히 포기한 채 안 보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지라 아무리 괘씸해도 다 묻고 넘어가며 알아서 잘 살길 바랬어요. 부모를 저버린 아들의 선택을 순순히 받아들인 게 지금까지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년 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던지 아들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 조카에도 며느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후문으로 듣자니 회사 경영도 예전만 못한 것 같고 회사 자금까지 끌어들여 사채를 일삼는 며느리에 대해 문제가 많은 듯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그 여자가 더 이상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 딴 데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것 같더랍니다. 딱 봐도 힘든 상황일 게 뻔한데 아들은 끝까지 제게 아무 연락이 없네요. 여전히 제가 싫은 건지 부끄러운 건지 면목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해외에서 지내고 있다는데 처조카 말로는 결혼 생활 내내 사실 새 며느리 눈치 보며 발 뻗고 자지도 못했을 거라며 괴로움에 술만 마시면 지 엄마를 그렇게 보낸 것에 대해 자책감을 갖고 있다 하는데 고작 저렇게 살려고 부모를 저버렸나 싶더군요. 어떻게든 품어줘야 하는 게 부모라는 걸 아는데 왜 저는 그 녀석이 그토록 실망스럽고 괘씸한지 모르겠어요. 그것 또한 다 제 업보고 제가 잘못 키운 죄겠죠. 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아직도 환하게 웃으며 아내와 제 손을 붙잡았던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기억납니다. 저 조금 더 여유 생기면 꼭 대학 가서 졸업장 드릴게요. 열심히 제 인생 살 테니까 제가 엄마 아빠 세계 일주 시켜드릴 때까지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아셨죠? 라고 했던 착하고 기특한 우리 아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전 아들을 맞을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 녀석이 마음을 잡고 제게 아버지라며 돌아오는 날이 조만간 오길 바라며 어디에서든 건강한 모습으로 있길 바라며 사연을 보내봅니다.